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남길 내용이라고 하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나누는 내용 가운데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떴죠?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훈민 정음 내 아이 아빠입니다. 내 아이 아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 40대 중후반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40대 후반이고요. 강 목사님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이 반응은 어떤 의미인지 동갑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훈민 정음과 같이 있을 때 이 민정이는 한 글자씩 들어가 있어요. 민정이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막내 음이라는 아이는 여자아이고 셋이 연년생입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데요. 그 중에 훈이 저희 첫째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고 키가 지금 185cm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좀 큰 편이어서 그런 유전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훈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초쯤에요. 이 아이가 저한테 아빠 할 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어느 시간인가 아빠 할 말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해서 저녁에 얘기하자고 뜸을 들이더니 저녁에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아빠 나는 레이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레이서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그 카레이서 되는 겁니다. 카레이서가 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기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고등학교는 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싱 스쿨을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전까지는 진짜 드라이버 라이센스 딸 수 없으니 시뮬레이션 그런 기계를 사서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틈을 두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얘기를 하자고 하고 제가 레이싱 스쿨하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좀 검색해 봤습니다. 레이싱 스쿨이 한 해에 한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 자체가 이제 좌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갇혀 있는 걸로 갇혀 있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되게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친구한테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저의 반응은 이렇게 됐을 때 마음과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작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생각이 yes or no. 아니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안에서 이원론적인 yes와 no 사이에서 선택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작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yes냐 no에 따라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논리를 시스템을 그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시스템을 얘기를 하셔. 여러분의 로지컬하다고 해서 논리적인 것들을 그 친구한테 대한다고 해서 그 논리적인 것들도 경험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직 그 친구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뭐 비폭력 대화 책 받으셔서 그렇게 있겠지만 결국은 존중하고 공감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제가 코어 밸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저도 당황한 순간 우린 yes, no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결말에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이건 서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지고 좀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의 유언장이 열왕기상 2장이에요. 다윗의 유언장 중에 저는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보는 버전으로 좀 보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시고 죽을 거죠?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는 동안에 누구 백발성성한 채로 잘 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경계해야 할 대상들, 정리해야 할 사람들,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새 번역보다 좀 다를 텐데 그 밑에 제가 영어로 NLT 버전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 잘은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going where everyone on earth must someday go. 자, 나도 가는데 모두 다 누군가는 어느 날 가야 할 걸로 나도 간다. 요걸 생각하시고 다윗은 죽을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하면 좀 더 와닿습니다.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저는 아이들하고 강 목사님하고 노 전사님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아이들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 전 아이들이란 말 잘 안 써요. 친구들이란 말 쓰고 여러분이란 말 씁니다. 아이들이란 말 자체가 약간 이제 내려보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쓰는데요. 친구들 앞에서 이거 마이크 떼고 얘기해 볼게요. 친구들 앞에서 자! 이렇게 하는 사람 말 더 안 듣습니다. 예, 크게 소리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엄격하고 이런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엄격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엄격하면.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에서 용기 이런 게 아니고요. 용기라는 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시면 용기는 지속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용기는 그날따라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지속하고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용기, 지속하고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뒤에 N, be a ma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직역해 볼게요. be a man, 사람이 되라, 남자가 되라 라는 부분이죠. man이라고 할 때 남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첫 번째는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붙들어라. 그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뭐 유언 벌써 써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뭘 주실 거예요? 무슨 컨텐츠를 주실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대인관계나 특별히 저는 자녀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남기고 가르치고 싶은 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한번 제가 한 10초 세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듣지는 않을게요. 예. 네. 어떤 게 있으세요? 그 부분을 혹시 정확하게 정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막 두서없이 막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뭐 한 10가지 될 수도 있고요. 막, 정직해야 돼. 아니면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자립심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여러분 저한테 질문을 좀 해보시면, 저를 보고서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가수를 기억하는데 그 가수의 전 모든 거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그 가수가 발라드 가수인지
아니면 락커인지 그 노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유니크한 것만 기억하시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막 늘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식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핵심이 뭐세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적어도 40대 중반 넘어가셨으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남긴 내용은 저희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다 육상 회장만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상대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을 독대했고요.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이만큼 주시면 집에 싸갖고 오는데 전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했던 기대, 어머니가 가지셨던 기대를 못 채운 아들입니다. 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 못한 것보다 다른 걸 잘했죠. 네. 근데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가세가 기울었는데 가세가 기울게 된 이유는 보증을 섰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뒤에 제일 많이 해주신 부분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대 제 나이 때 제가 47인데 47대쯤에 이제 보증을 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환갑이 지나서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해주셨던 얘기가 보증 서지 마라. 라는 부분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아빠가 아프다 이 얘기인데 아버지가 편찮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생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훈계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까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했던. 맨날 했으면 안 들렸을 텐데 그렇게 말했던 게 한 번 딱 있는데 그게 그 순간에 제가 혼이 날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게 제 인생에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이 재정을 관리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놓으신 내용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얘기고 이 뒤에는 개인의 경험과 또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응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가르쳐서 남기셔도 성공한 거예요. 네. 제가 멀티로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혹시 안 넘어갔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남기고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 좀 봐주세요. 핵심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들과 토대가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을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되게 뭐라고 할까 쉐이핑 시키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 하고. 근데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큰 울타리에서 둬서 그 안에서 속박으로 안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 핵심이 분명하고 장기적이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것의 핵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타이밍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없으니까 금방 여기 생각이 갔다가 두려워졌다가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내 아이 정도 키운다고 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길래 성소윤현선교회 매일성경 만드는 단체 지부총무잖아요.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건가? 제가 연간 초중고등학생들을 학교에서만 3,000명 정도 만나요. 네. 그리고 노 전사님이나 강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거라든지 현장에 가보셨고 제가 저희 팀과 함께 하면 올해 말까지 650개 학교 정도를 가봤어요. 네. 네. 그때 학생들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중한 거예요.
정중한 겁니다. 왜 정중이 통하냐면 정중한 어른을 많이 못 만나니까요. 네. 그 정중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제가 그 정중한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도 존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10번만 만나게 해주면 제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친구한테도 좋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어린이 파트라든지 청소년 파트 맡길 때 가장 전문가, 인생에 완숙한 사람한테 맡기나요? 아니면 가장 초보들한테 맡기나요? 네, 그렇죠. 초보들한테 맡기니까 뭘 자꾸 찾게 돼요? 초보가 꽂혀 있는 거에 찾게 되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걸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어린이나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완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완숙하다는 건 저렇게 남기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이야기로 좀 가져가 볼게요. 학교에서 제일 우려되는 교사,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세요? 안 계시면 좋겠는데, 네. 교사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학교에서 제일 우려되는 교사를 제가 스스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일 우려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커먼 센스를 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재밌는 분들은 흥분을 잘합니다. 예, 막 재밌게 하다가도 본인이 기가 달라지면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교사는 재밌는 교사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의 강조점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흥분을 잘하고 동전 앞뒷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려되는 회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팀원은, 우려되는 팀장은, 우려되는 부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거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는 부모. 네. 내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러고 내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고 애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부모. 우려되는 팀장은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네. 팀장인데 팀원처럼 일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팀원처럼 일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마 제가 마음먹기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 제가 하는 시간을 끝내려고 했어요. 예. 많이 전달한다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저는 아이들한테 아이가 저하고 대화가 되든 대화가 되지 않든 세 가지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읽기예요. 자, 성경 읽기라는 건 저한테 어떤 거냐면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따라서 읽고 있고 그 읽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될지를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지속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제 경력을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성소유년 선교회 대전지부 총무하고 뭐 스포츠 라이프 코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제가 네이버 창업주가 만든 재단에서 제가 본부장 하다가 퇴사했어요. 네이버 창업주가 만드신 청소년 재단에서 본부장 하다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 전에도 기관에서 또 일을 하면서 한 총 7개 기관 정도를 제가 거쳤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계속 지속하는 거. 그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갖춰지는 힘이 어느 순간인가 모이게 되면 그것들이 팍 하고 터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좀 착각하는데 그게 모였을 때 팍 터져서 다른 사람한테 되게 임팩트 있게 막 그 에너제틱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말 잘 갖춰진 사람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소프트해요. 예.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방향을 잡고 지속하는 힘을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여러분 매일 지속하시는 일 뭐 있으세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때 저도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 방향이 옳다면 그 부분에서 지속하는 것만큼 너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줄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겁니다. 수학 과목, 영어 과목, 과학 과목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할 깜냥은 안 되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방향을 잡고 옳은 방향이라면 지속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침착하기인데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 잘 읽는지 아세요? 광주 분들 되게 시원시원한데 제가 만나면 제가 아까 뒤에서 그랬거든요. 목사님께 야,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목소리 너무 좋네요. 저한테 잘 와닿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굴도 되니까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하러 올라갈 때라든지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침착한 겁니다. 예, 자기가 침착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읽고 천천히 되풀이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 3, 40분 써보면 그런 가운데 30분이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면 350분이죠. 그렇죠? 6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정돈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인데요. 캠프를 저랑 같이 학교에 들어간 분들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빨리 결과를 보려는 것도 있지만 실수가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침착하게 천천히 결정하라. 여기서는 좀 딴 얘기로 하나 가볼게요. 제가 네이버 창업주님이 제 직속 상사셨는데 그 상사님이 저한테 목사인 거 알고 저 채용하셨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네이버 창업주 6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군대가 걸프전을 결정할 때 걸프전이라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걸프전을 결정할 때 어디서 결정한지 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아는 척했죠. 펜타곤이요? 미 국무성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골프장이었습니다. 자, 골프장이라는 얘기는 골프 칠 정도로 한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기가 쫓기는 상태에서 결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쫓기는 상태에서 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자, 돌아보세요. 룩백 해보시고 리와인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리셨던 결정 중에 그래도 성인 되시고 내리셨던 결정 중에 실수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래피드한 거, 급했던 거.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급하지 않게 하고 정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마음만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침착하게 저는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것보다는 결정을 침착하게 내리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죠. 교회에서도 지금 연대라는 말 쓴 것처럼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전 협력이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협력이란 말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협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협력을 너무 강요당해서 그래요. 근데 협력에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협의입니다. 서로 간의 협의, 컨센서스라고 하고 디스커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됐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저희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안에서 초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축하기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오퍼레이팅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아이한테 같이 상의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네가 오늘 하루에 혹시 받은 돈이 있다면 네가 오늘 하루 쓴 게 반드시 오늘 하루 받은 돈보다 많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똑똑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하루 쓴 돈과 제가 하루를 인컴,
한 것과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들이 계속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립이 되고 또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아이들의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니까 25살 정도 되면 저희 큰아이가 한 3천만 원 갖고 있겠더라고요. 네. 그걸 아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방향이죠.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스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거 너무 단순하죠? 별거 없죠? 괜찮아요? 지금 제 얘기 너무 재미없으신 거 아닌지. 그래도 제가 대전에서 왔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별거 아니더라도 들어주세요. 네.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과 2번 중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라,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라. 추구하는 걸 가르쳐라,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라. 둘 중 어떤 것을 여러분 가르치실래요? 하고 있는 거. 추구하는 게 하고 싶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괜찮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가운데 계신 분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하고 있는 거 가르쳐야 될 이유. 네. 우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추구는 좀 이상적이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한정돼 있는. 좋은 얘기죠. 저 이럴 때 학교에서는 그냥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제 학교에서는 노전 선생님 벌써 할 줄 모르는데 칭찬 요거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학교에서는 아시는군요. 여러분 생각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아직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제 안에 있는 질문 안에서 저는 하고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가르치는 내용에서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는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냐. 네,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어, 우리 해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전쟁이 오지 않고 기대했던 날짜 디데이가 오지 않으니까 다 죽었대요. 네, 그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구두를 닦는 사람, 매일 유리 조각을 가지고 수염을 깎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사람이 토대를 정리해서 나온 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오게 된 거죠. 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에도 되게 큰데, 내가 동경하는 걸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잘 발견해서 아이한테 갖추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One day, 어느 날 중학교 아이가, 아빠 카레이서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포기할래요? 레이싱 스쿨 그만 다닐래요? 중3 때부터 다닐래요? 시뮬레이션 게임 지금 당장 필요해요. 나의 마음과 반응은 예스와 노 사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유보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자, 이거 다시 볼게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있었어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읽기, 방향을 애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방향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침착하게 결정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자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네, 좀 이해되세요? 아이가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제가 가르치는 거 싶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수학 몇 점이야, 너 전국 상위 몇 %야, 뭐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지금 이 과목에서 네가 몇 %고 너는 학교에 잘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빠 생각에는 운동을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지금 체격이 좀 그때 당시엔 좀 체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조금 다이어트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레이서로서 이렇게 건강한 것들이 멘탈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속을 해서 아이가 20kg를 뺐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짐, 헬스장 가가지고 몸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침착하게 할 때 제가 아이한테 아이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시키는 건 뭐냐면 서치예요. 검색, 조사. 조사를 많이 하고 리스닝을 많이 하면 생각이 구체화되거나 자기 생각에 시간을 다르게 쓰거든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구한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임라인을 딱 걸어놨어요. 얘가 말했던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너 레이싱 스쿨 가볼 수 있게 해줄게. 그때까지는 네가 이런 부분에서 해간다면 아빠가 너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계속 운영하고 자립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라든지. 왜냐하면 레이서라는 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이서라는 일이 돈 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텐데 아빠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네가 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네, 아이가 수용을 과정 중에 해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은 아빠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더라도 자기가 뭔가 하는 일에 크게 방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싱 스쿨 어디가 있고 경비는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다 조사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큰 버짓을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 못하게 되면 아빠가 네 용돈 계좌에서 돈을 이만큼 가져갈게 라고 말했어요. 이유는 아이도 설득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부분만큼의 역할을 해줘야지만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어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했죠. 저도 아직 과정 중이에요. 저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고 뭘 적용하고 싶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이 있어야 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자, 그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수만 잘 정리하시면 정리한 거 안에서 이 안에서 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일 방향을 유지하며 지속하고 또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협력할 수 있고 자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회사들이 탐내는 인재입니다. 제가 제 네이버 창업주님하고 일할 때요.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 잘 안 뽑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살았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저 이 학교 나와서 이 졸업했고요. 토익 몇 점 맞았고 이걸로 안 뽑았어요. 프로젝트를 뭘 했고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이런 경험치가 쌓인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주구장창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에 속지 말자. 우린 과거만 본다. 회사의 모토입니다. 인터뷰 모토. 과거만 본다. 해온 일이 저 사람이다. 네.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기준과 가치관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말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제 얘기 오늘 좀 들을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떨렸는데 광주까지 와서 네, 말을 어떻게 할까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개론적으로 오버뷰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울 앞에 서라라는 겁니다. 나를 누군가가 찍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말이 어떤가, 내 태도가 어떤가, 내 자세가 어떤가를
인식하는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네. 제가 회사에서 있을 때 암행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가서요, 보고 있어요. 그냥 랩실 같은데. 그래서 누가 프로젝트에 진심인지, 성실한지, 과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니터가 딱 있을 때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언사들이 어떤지 체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혼자서 가지고 있는 주관을 깨는 게 회사의 일이에요. 회사는 그 사람이 주관에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 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종합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할 수 있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황 분별 능력인데요. 이거 뭐 어렵게 썼지만 사실 그거예요. 회사에서 친절한 건 어떤 거게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부장님 이거 아니고요. 회사에서 친절한 건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안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친절이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대할 때 친절, 그다음에 일 파트너하고 대할 때 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 말을 한다면 훨씬 더 말이 다른 사람한테 같이 들어가고 대화가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만 읽어내는 공감이 아니고요. 네. 자, 안 넘어가네. 네,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영상 2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인포신석 아비들이 일어나서 내가 진상을 따는 거라 여러 곳을 떠도니 여러 그림처럼 여러 곳을 떠도니 나그네 있어요. 내가 도둑에 있다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도둑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결혼했습니다. 저를 통해 내 주변에 하나가 도둑을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잘하는 학생 거예요, 저건. 근데 저 친구 저렇게 하기까지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하면 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앞에 저렇게 세우는 거, 자기가 저렇게 하면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계속 협의하고 동의를 구했어요. 동의를 구하고서 저렇게 서게 되니까 지금은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너무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도 잘하는 거죠. 네,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있어서 친구들이 동의나 협력이 필요한 거죠. 네. 동의나 협력 되기 전에 움직이라고 하면 절대 안 움직여요. 대답만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화면이 이제 보여주세요. 네, 멈춰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시지만 저렇게 한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관계를 쌓아서 올 7월부터 삼천포에 있는 한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저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옆에서 피드백을 주면서 아, 내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인식하게 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아,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 말이 저렇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구나라는 걸 친구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나니까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하고 나서 저게 배움이 됐습니다. 저게 11명에서 시작했는데 한 학교에서 27명까지 됐어요,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천인 걸 밝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끝낸다고 했는데 조금 길게 느끼실까봐 걱정인데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을 자녀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혹은 부하 직원하고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은 이것저것 다 정리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 안에서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한다고 하면
그 틀과 그 안경 안에서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대화할 수 있고 그게 모멘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가지고 계세요? 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그 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는 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유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그때 준 게 아니라 지금 정리가 돼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했다면 아마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쉐어링 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생각을 정리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같이 함께 배워가고 함께 정리해가는 입장 속에서 저희가 잘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무엇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 없이 교육하고 애쓰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리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때는 서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